네. 계속 네 머리에 잡히는데. 좀 카메라 좀 앞으로 당기면. 아 그냥 하자. 원래 직감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포에 대해서 했었고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을 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연예인들 사는 집에 한번 찾아가 본 사람 있나? 스토킹을 해봤다고. 혹시 그런 사람은 없니? 선생님이 어디 들어갈 때 웬만하면 검열을 잘 안 당하는 타입인데 최근에 경험이 있어. 뭐 스토킹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손자인 걸 증명하라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할머님 성이 홍씨시거든. 홍땡땡이셔. 근데 선생님 성은 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신분증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손자인 걸 증명하라더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안 떼갔으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15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15분만 면회가 가능해서 15분 안에 빨리 보고 뵙고 와야 되는데 할머니 기다리시는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할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래. 혹시 여기서 여러분 할머니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있으면 모른다 했지. 그러면 다른 방법 없나요? 할머니 주소를 불러보래. 대략 어디 사는지는 알아가지고 이제 폰으로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힘든 검열을 거쳤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디 건물을 들어간다거나 사람끼리 이렇게 판별하는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나가 아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어떻게 검증해? 그냥 사람 눈으로 보고 이 사람 아니다 또는 신분증 확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 세포 봐봐, 세포. 세포는 눈이 있게 없게, 귀도 없어, 코도 없어, 입도 없어, 안각기가 없단 말이에요. 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다. 이 A라는 물질이 네모난 모양의 크기 5만원, 그리고 전기적으로도 플러스다. 그리고 B다. 네모난 모양의 똑같은 크기에 얘도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근데 이 A라는 물질은 독성 물질이야. 그리고 얘는 밥이야. 영양 물질이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생긴 거에다가 똑같은 전기, 똑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A라는 물질은 안 들여보내. 근데 B라는 물질은 들여보내. 감각기관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하나도 안 궁금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되게 신기했어. 똑같이 생긴 물질인데 어떻게 얘는 구분해서 이걸 튕겨내지?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과학적 원리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세포에 있는 세포막이다. 뭐가 내 몸에 맞고 이건 독성 물질이다 들어오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세포막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세포막 145페이지에 보면 세포막이 뭘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뭐가 주성분이래? 뭐가 주성분이래? 인지질이랑 뭐래? 단백질로 이루어져. 인지질은 이름에서 탄단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 지방. 지질이니까 지방에 들어갈 겁니다. 지질. 인지질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 우리 책에 14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 머리 부분에 인이 달려 있고요, 몸통 부분에 지질이 달려 있어. 그래서 이름이 인지질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과학자들 이름을 대충 붙이거든. 간혹 태어나서 처음 듣는 물질의 이름이 있다면 그거는 높은 확률로 자기 이름 붙여서 그래. 내가 인지질을 처음 발견했는데 이걸 구병화라고 붙여버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발음도 못하겠죠. 불바르마 이렇게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붙입니다. 나중에 이런 대충 붙이는 거 보여줄게. 우리가 세포막이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데 그 원리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알아야 돼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먼저 인입니다. 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볼 게 인지질이니까.
인 화학 기호 뭔지 알아요? 뭐요? P. P.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P입니다. 얘가 혹시 물에 녹으면 전기적으로 어떻게 뛰는지 혹시나 아니?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를 띱니다. 보통 우리 몸속에 있을 때 그냥 인으로 안 있고 인산의 형태로 있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마이너스 3, 4가 아니라 인지질이 우리 생명체 몸 70%는 물이죠. 그래서 인지질이 내 몸 안에 있으면 물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인이 내 몸에 있으면 정기적으로 뭘 뛰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마이너스 뛰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아셔야 될 부분이 인은 물에 녹았을 때 마이너스구나, 인산은.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성냥개비로 불 붙여 봤니? 성냥개비에 불 붙여 봤니? 손 들어볼래? 불 붙여 본 사람? 있긴 있죠. 저번 1학년 3반? 저기 몇 반이지? 2반인가 하여튼 어디 갔는데 한 명도 성냥개비로 불 붙여 본 적이 없다더라고. 다들 뭐 라이터 썼다더라고요. 혹시 라이터 들고 있는 사람? 없어? 징계다 들고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성냥개비 혹시 밖에다가 열어가지고 가만히 둬본 적 있어요? 요즘 정도 습도면은 아마 불 안 붙을 것 같은데 얘 가만히 냅두면 흐물흐물해져 약간. 왜 그러냐면 얘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 같은 거 땡겨 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이는 물을 좋아해. 그 물을 좋아한다는 걸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게? 친수성이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단어는 기억해 줘야겠다. 인지질의 이는요, 물에 녹았을 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두 번째, 물을 좋아해. 요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질은 지방이잖아. 지방질을 우리 지질이라고 합니다. 얘는 물 좋아할까 싫어할까? 기름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 싫어해. 그걸 과학적 용어로 뭐라 하게? 소수성이라고. 소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좋아하면 친수성, 싫어하면 소수성. 자, 이때 우리 어떤 책에서 여러분 자습서에 보니까 소수성이란 말을 지용성이랑 같이 쓰는 책이 있더라. 사실은 틀린 건데 이 인지질에서만큼은 같이 써도 그렇게 틀렸다고 하긴 좀 그래. 무슨 뜻이냐면 소수성은 무슨 뜻이냐면 소수성이 무슨 뜻이야? 물을 싫어한다는 뜻이잖아. 지용성은 무슨 뜻이야? 물에 잘 녹는다, 잘 용해된다는 뜻이야. 기름에 잘 녹는다는 뜻이거든요. 물은 싫어하는데 기름에 잘 안 녹을 수도 있잖아. 대부분의 물질이 소수성이면 지용성인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은 단어는 아닌데 오툰가 어디 무슨 책에서 지용성을 같이 쓰더라고. 사실은 다른 말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지질에서만큼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려는 둘게요. 알겠죠? 다른 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인지질에 대해서 책에는 없지만 아셔야 될 게, 이는 물에 녹았을 때 마이너스다. 그리고 물 좋아해서 흡수하려고 하고 친수성이다. 요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인지질이 생각보다 비율이 이것보다 좋아. 우리 책에서는 인지질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인지질 몇 등신으로 보여 얘? 한 2등신, 3등신이잖아. 근데 실제로 인지질은 이것보다 더 등신이야. 비율이 달라. 책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등신인지 보면 실제로는 인 지질 이렇게 생겼어요. 훨씬 비율이 뭐야? 이것도 정상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치면 하여튼 훨씬 등신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는 녹았을 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실제 인지질 비율은 이렇다를 알고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해볼게. 우리 책에 보면 세포막이 어떻게 나와 있대? 저점이 뭐라고요? 저점이 인이요. 코딱지만 하죠. 여기 보면 왜 안 나와요? 연결을 안 했네. 여기 보시면 145쪽에 보시면 우리 세포막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서 이 파란색 머리에 노란색 몸통을 가진 얘가 인지질이야. 그리고 이 보라색 목에 단백질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세포막은 단백질이랑 인지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세포막을 보면 인지질이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 지질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두 개씩 이렇게 겹쳐 있죠. 그래서 우리 세포막을 인지질 이중층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인지질 이중층이긴 한데요. 비율이 이렇다 그랬잖아 실제로. 그러면 반대쪽도 어떻게 돼 있어? 인지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돼 있는 우리 세포막에서 대부분은 무슨 성질이야? 지질이야. 대부분은 지질이야. 어떻게 보면 기름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 지방층으로 돼 있으니까 대부분 지질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인지질 이중층이 지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비율 실제로 이렇다. 그러면 요런 비율이라고 하면 만약에 A라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친수성 물질이 있고 소수성 또는 지용성 물질이 있다 치자. 여기에 지용이가 있니? 왜 지용성 할 때마다 물에 잘 녹는 애가 있고 물에 안 녹는 애가 있어. 누가 더 세포막을 잘 통과할까? 물에 녹는 애. 물에 잘 녹는 애? 어떤 물질, 이 물질이 물에 잘 녹는 게 얘를 잘 통과할까? 물에 안 녹는 게 얘를 잘 통과할까? 대부분은 우리 인지질은 대부분 뭐야? 물에 안 녹는 성질이야. 뭐가 더 잘 통과하게? 지용성. 이게 훨씬 더 잘 통과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지질의 비율이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용성 또는 소수성 부분이야.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기름인 게 유리해. 기름막이 있는데 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물이 통과할까? 통과 잘 못하겠죠. 기름막층, 그죠? 그래서 소수성일수록 더 잘 통과하게. 두 번째,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어느 게 더 잘 통과하게? 당연히 작은 게 더 잘 통과한다. 봐봐요. 세포 이만한데 이만한 물질이 들어갈 것 같아? 큰 건 못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기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하를 띈이라고 하거든. 전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 걸 말하고요. 전기 안 띈 거 우리가 비전하 물질이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통과하게? 전하? 비전하가 더 잘 통과하지. 어떻게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얘 한번 보자. 인지질의 인 부분은 세포 우리 몸 안에서는 정기적으로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그죠? 여기 다 마이너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물질이 있다 치자.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야. 얘가 막을 통과할까? 가면 어떻게 되게?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붙어버려. 통과하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통과는 잘못. 반대로 B라는 물질이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치자. 어떻게 될까? 가다가 더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전기를 띠면 세포막을 잘 못 통과해. 그래서 전기 띈 거보다 전기 안 띈 거, 큰 것보다 작은 거, 물에 안 녹는 거보다 기름에 잘 녹거나 물 싫어하는 게 훨씬 더 잘 통과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훨씬 더 잘 통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물질 중에 요게 다 가능한 게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은 적을 필요 없다 이거는. 얘는 이 조건을 다 부합하기 때문에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포 안에 그대로 들어가. 그래서 이 약은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바로 급성 중독으로 이렇게 골로 가실 수도 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함부로 안 드시는 쪽으로 의사 선생님 처방하는 것만 드셔야 합니다. 지금 이 파트가 어디에 도움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의학학에 도움될 것이고 또는 이제 미술이나 우리 의류 쪽에 가는 친구들
이제 가죽이나 이런 거 염색할 때 세포막을 침투해야 염색이 잘 되거든요. 머리카락 이런 거 헤어 이쪽으로도.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 탈모 인구가 요즘에 1,000만이래. 우리나라 몇 명이 5천만이잖아. 근데 여성 대부분은 탈모가 없어요. 이 100% 중에 한 2%만 여성이 98%가 남자래. 그러면 한 2,500만이 남자잖아요. 거기에서 청소년 탈모는 거의 또 없어. 0. 얼마야? 0.0 얼마야?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 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성 인구의 2천만 중에 1,000만 명이 탈모야. 심각해 안 심각해? 여러분도 반은 지금 머리 빠질 거라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빠지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있습니다. 근데 탈모약이 개발됐다 진짜. 부자 될 겁니다 이분. 근데 탈모약을 개발했더니 얘 성질이 플러스네. 써요? 못 써요? 못 쓰지만 쓰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잘 활용하면 플러스 물질도 세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론상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친구들 또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전 지식 있는 친구들 질문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서 왜? 하면 선생님 소금 알아요? 소금 알지? 소금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치? 소금 뭘로 돼 있어 얘들아? 주 성분이. 맞아. 염화나트륨으로 돼 있어. 얘 우리 몸에서 물이랑 녹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온화 되잖아요. 얘 세포에 필수적이잖아요. 맞지? 플러스잖아요. 그치? 못 통과하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세포 안에 들어와요? 라고 물어봐. 어떻게 들어오게? 어떻게 들어올까? 를 보면 지금 통과 못하는 건 뭐야? 인지질 못 통과했잖아. 그럼 어디로 들어올까? 남은과 함께 여기로 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한 번만 다시 보자. 여기 보시면 단백질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 많은 것 중에 구멍 뚫린 애 있잖아. 보여요? 이런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내 DNA에 나트륨 받아들이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번역하면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나트륨만 통과시키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계하나요는 대학교 4학년 때 배우시고요. 여튼 그래. 그러면 이 단백질의 이름을 이제 붙일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불러주면 되냐면 나트륨이 통과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 단백질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물질을 통과시키는 단백질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 단백질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해볼까? 지워. 얘들아 칼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칼슘도 세포 안에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인지질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그냥 튕겨 나가거나 붙어버릴 거야. 그러면 어디로 들어올까? 단백질 이용하겠죠. 그럼 이때 얘 이름 뭐라고 해줄래? 칼슘 통로 단백질이다라고 불러주면 돼. 할 수 있겠니? 단백질 명칭은 제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일 줄 알아야 된다. 칼슘을 통과시키니까 칼슘 통로 단백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쳐보자.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점이 희한하면요,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아. 그래서 얘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십시오. 우리 1차 고사에는 생명과학 비중이 작았잖아요. 2차 고사에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2차 고사 전체 지필 중에 한 40점에서 50점이 생명과학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4개, 서술형으로 4개 공부를 잘 해보십시오. 어떻게 낼 거냐면 뭐 이상한 물질을 하나 주고 얘가 세포막 통과하게 안 하게 한번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전하를 띄는지 안 띄는지, 지용성인지 아니면 수용성인지,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이런 거 크기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가지고 한번 판단할 수 있으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 투과점 중요합니다. 또 제가 아까 전하를 끼면 잘 통과 못 시킨다 그랬는데 필요하면 또 통과시키잖아요. 어떻게? 단백질을 이용해서 라는 설명도 밑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까지 있습니다. 잘 줄 서 놓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다고요. 오늘 공부할 것도 이게 답니다. 우리 30분까지라 그랬죠. 네. 이제 제가 사인 안 하고 하면 5분 정도 휴식을 주면서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과학적 원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OT 나설 때 어느 정도 확률이라고 했냐면 자동차에 폭약을 설치한 다음에 폭발을 시켜. 그 다음에 그게 터져서 파편이 다시 모여가지고 자동차로 재조립될 확률 정도였잖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던 왜? 내 몸에 뭐 묻었니? 웃겨가지고 뭐가? 자동차 터졌다가 다시 모여서 그래 거기가 웃겨. 웃길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낮은 확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했냐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같은 거 때려 박은 다음에 시험관 안에 그 다음에 원시지구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 원시지구는 배우셨죠? 원시지구 뭐 고온에 수증기도 있고 번개도 치고 용암도 있고 이런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가만히 기다려보면 인지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했어. 만들어지더라. 인지질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더라. 이상한 게 아닌데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야. 그 중에 세포 막까지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서. 물이야. 물에다가 인지질 이렇게 생겼잖아요. 머리는 무슨 성질료? 친수성. 몸통은 소수성이라 해줘. 친수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그래서 얘 한 움큼 집어가지고 물에다가 툭 던지면 어떻게 되게? 한번 상상해 볼래? 생각할 수 있나요? 사고 실험.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갈릴레이 아저씨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실험 장인이시죠. 상상으로 해보는 거. 원래 과학은 상상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은 근데 할 수 있어. 인지질에 한 움큼 진 다음에 물을 수조에다가 팍 뿌려. 그럼 얘가 어떻게 배열될까? 이는 밑으로 가고 오오오. 지질은 위로. 오오오. 맞아. 방금 누가 잘 대답했는데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물 좋아하니까 물 쪽으로 이렇게 붙어. 근데 몸통 부분은 물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 피해서 이렇게 바짝 서.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기름 막 같은 게 이렇게 형성됩니다.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두 번째 단계 이제 위에 공간을 줬더니 인지질이 저렇게 배열되는 거야. 그래서 동물, 생물의 몸처럼 물로 가득 채워. 빈틈도 없게. 그 다음에 인지질 억지로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배열되게? 한번 생각해 볼래? 이번엔 물을 가득 채워서 뚜껑까지 다 닫았어. 그 다음 인지질 넣었어. 어떻게 되게? 지질이 이쪽으로 왕관되고 그래.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물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모여. 어떻게 되냐면 지질 부분끼리 이렇게 모인다. 그 다음에 인 쪽은 어때? 물 좋아하죠.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변해.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 3차원 도형 중에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어떤 도형이라 배워? 9라고 배우지 않냐? 표면적이 제일 높나 그게?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제일 아마 낮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랑 최대한 접촉 안 하려고 구형으로 이렇게 변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여기다 이지질 더더더더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무슨 일이 생기게? 커다란 구를 만들겠죠. 여기 동그라미 못 그리겠네. 너무 귀찮은데요, 얘들아. 힘드네. 그래서 지질 만드는데 구가 너무 커지면 여기 뭐가 생겨?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냐면 지질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돼? 안팎은 전부 다 물 좋아하는 애가 막으면서 지질들은 물이랑 안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 형성되는 게 우리가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인 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인지질 물에 때려 박잖아요. 인지질 이중층 생겨. 그래서 방울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 너무 어렵네 이거. 그래서 이제 요거 영상 보면서 마칩시다. 요거 녹화돼가지고 혹시 영상 올렸다고 그거 되는 건 아니겠지? 제가 그래, 약간 걱정된다. 불 좀 꺼줄래? 어디서 꺼요? 불 좀 꺼주라. 이제 이게 뭐냐면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뭔가 실험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안 해봐도 되는 세상이 점점 오고 있죠. 컴퓨터 기술이랑 컴퓨터 부품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 그다음에 AI 기술 발전하면서 이제 임의로 값을 넣으면 산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핵과학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한 7, 8분 되거든요. 그분들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핵폭탄 만들어 보세요 하면 3달이면 만들어. 3달이면.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미국까지 다 날라가. 연구실에 지금 들어갔다. 뭐 보고 있다. 다 금지당해 있습니다. 핵 우리 확산 방지 조약에 의해서. 그분들은 같이 모여서 차도 못 마셔. 같이 차 마시면 혹시 핵폭탄 만들까봐 아예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4명만 모여가지고 컴퓨터 좋은 거 한 대만 주면 핵폭탄 만들어줄게라고 하십니다. 가능하다고. 북한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제로 안 하고 시뮬레이션, 슈퍼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제 실험 한두 번만 하면 핵폭탄, 소형 핵폭탄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술 발전이 대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지질 이렇게 있을 때 인지질을 물에 넣으면 이렇게 세포막을 인지질 이중층을 만드는 걸 볼 수 있긴 해. 근데 이거 너무 짧아 시간이. 한 1000만분의 1초 정도 지나면 그냥 뽕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관찰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래밍을 한 겁니다. 이 전체가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지질 비슷한 물질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코딩하는 거예요. 여기 얘는 이 전체가 물이라고 할 때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붙으려고 한다. 이 부분은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밀어내려고 한다. 라는 값을 입력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전부 인지질, 빨간 부분이 인이고 흰 부분이 지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얘네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벡터를 가합니다. 그럼 위치가 랜덤하게 변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무작위로 위치를 랜덤하게 퍼뜨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호로로로로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보면 계속해서 이제 물을 피해서 얘는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엔 좀 화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바깥쪽에는 빨간 게 좀 많이 배열됐죠. 그 다음에 안쪽에도 빨간 게 많이 배열됐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인지질 이중층이 생기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